33페이지를 갈 건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익계산서에 이제 non recurring ite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겠죠. 손익에도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 줄만 좀 쳐볼게요. 설명드릴 테니까. 그 첫 번째 discontinued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한번 줄 쳐볼게요. discontinued operation. 그 다음에 밑에 unusual or infrequent items라고 되어 있는 것도 줄 쳐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은 거기 changes in accounting policy and estimate 되어 있는데 거기 줄 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나으냐면은 그 second paragraph에 change in accounting policy라고 되어 있는 거에 줄 쳐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되어 있는 거에 줄 쳐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prior period adjustment라고 되어 있는 거에 줄 쳐보시고 시험 목적상은요, 지금 내가 줄쳤던 그 항목들이 어떤 항목인지 어떻게 손익에 반영되는지 그거를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discontinued operation이죠. 자,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단 사업 손익이라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 어떤 회사가 이게 사업부가 4개의 사업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요 사업부를 이제 말 그대로 중단하려고 그래요. 그럼 중단하겠다는 염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정말로 염들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도 중단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 회사를 스핀오프를 때려가지고 아예 별도의 법인으로 만드는 케이스. 그런 경우도 그 사업은 중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를 표시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쭉 가다가 operating profit이 있어요. 영업이익. 그 다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non-operating 손익이 들어가죠. 영업에 non-operating 손익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빼게 되냐면 텍스를 빼죠. 텍스를 빼고 나면 정확한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계속사업 손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이라고 들어가죠.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이건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 손익까지는 여기에 D사업 관련된 손익이 들어가지 않고 이건 별도로 밑에다가 discontinued operation입니다 라고 별도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계속사업 손익하고는 별개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겠다는 사업, 즉 A, B, C 세 사업의 손익은 여기까지 표시하고 그 다음 중단하겠다는 사업의 손익은 별도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net income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다만 중단 사업 손익이 잘 있진 않겠죠.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이벤트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통상 표시할 때는 영업이익에다가 비영업 관련 손익 집어넣고 텍스 빼면 net income 나와요 라고 통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중단 사업 손익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시험 목적상 들어가서 시험은 되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이 중단 사업 손익이 어디에 표시되냐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당연히 뭐다? 계속사업 손익 아래, 그 다음 net income 위쪽에 표시한다.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중단사업 손익에서도 뭐가 발생하냐면 세금이 나와요. 근데 세금이 여기서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여기 지금 계속사업 손익에서 발생하는 그 손익으로 인한 텍스가 여기 표시된 거지, 중단사업 손익 관련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그럼 여기 어떻게 표시하는 게 원래 맞냐면 중단사업 손익도 요거랑 관련된 텍스 비용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줘야 맞는데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요 discontinued operation은 net of tax 금액으로 장부에 표시를 해요. 세후 금액으로.
그럼 만약 여기서 100이 발생했다. 그럼 텍스가 20% 같으면 20이 나오겠죠? 그러면 100인데 여기서 세금이 20 나와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네팅해서 그냥 80으로 쓰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만났을 때 되게 허망하게 나오는 거예요. discontinued operation의 손익은 어디에 표시하냐? 보기 3개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는 어이없는 보기일 거고 2개 보기가 뭐냐면 요 continue operation 아래쪽 net income 위쪽에 표시한다. 이런 표현이 2개 있을 거예요. 근데 2개가 뒤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는 before tax로 하나는 after tax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답이 after tax죠. 이게 세후 금액 표시하는 거니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되게 심플하죠. 통상은 discontinued operation 쪽은 부호가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보통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많이 여러분들 추측을 하는데 실제는 여러분들 은근히 플러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사업부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인데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다른 데다 매각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3자 투자를 받으려고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하거나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 회사에 사지 않고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인데 근데 실제는 거기가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여러분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사업부를 실제 분할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단 사업 손익이라고 되니 손익이 계속 사업 손익보다도 한 3배가 더 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본체보다 게임 사업부가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그런 여러분들 경우도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중단 사업 손익이 무조건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미리 예상할 필요는 없고요. 중단 사업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표시가 되는 건지 잠깐 설명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년도니까 2020년도에 만약에 1월 1일 여기 있고 12월 30일 여기 있다 가정하면 내가 여기서 중단하겠다라고 여러분들 회사가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 중단하겠다라고 의사결정하는 날짜를 우리가 무슨 데이트라고 하냐면 거기 본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measurement date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매각이 이때 됐다 가정할게요. 그럼 매각된 날짜를 뭐라고 하냐 이걸 disposal d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기간을 보통 뭐라고 하냐 그 사업부가 점점 phase out 된다고 해서 이거를 phase out period라고 불러요. phase out period요. 자, 그러면 이 D 사업부의 여러분들 당연히 요 중단하겠다는 이 해년도의 D 사업부의 손익은 별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별도로. 요 2020년도 이 D 회사의 손익은 D 사업부의 손익은 여기 별도로 표시하고 그 손익뿐만 아니라 뭐까지 표시하게 되냐면 요 처분할 때 생기는 뭐가 있겠죠? 개인 또는 로스가 있겠죠. 그럼 처분했을 때 나오는 개인 로스까지도 여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D 사업부의 손익은 사업부 손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처분할 때 처분 손익까지 다 넣어가지고 요 계속 사업 손익, 중단 사업 손익 쪽에 보여주게 돼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느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 더 들어가서 보통 연들 처분하겠다라고 내가 의사결정하는 날짜하고 실제 처분되는 날짜가 같은 연도에 걸리는 가능성은 실무에서는 전무하다 보시면 돼요. 매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실제 처분이 언제 되는 경우도 있냐면 12월 말 이후에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 손익을 만들 때 일단 처분하겠다고 연도 의사결정했으니까 이 사업부의 손익은 별도로 표시하는 건 당연히 맞을 건데 요 해년도 이 12월 말 시점에서는 처분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 처분 손익은 미래에 발생할 거라고. 그럼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 못 집어넣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이 예상되는 여러분들보다 이 사업부의 손실과 처분했을 때 손실이 만약에 손실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손실 예상되면 이 손실 예상되는 것까지도 다 끌고 와서 미리 다 잡아야 돼요. 12월 말일자로. 회계는 항상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단하겠다는 사업부가 있을 때 연말이야 중단이 안 됐으면 미래에 뭔가 예상되는 손실, 심지어 처분할 때 생기는 손실까지도 다 땡겨와서 유해년도에 다 잡도록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읽으면 아마 적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요런 개념이다 정도. 시험에 나왔던 것은 여기 어디에 표시가 되냐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